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선거에서의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한 상태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복수의 소식통들이 국가정보원이 5월부터 선관위에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점검한 범위 안에서는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망이 해킹에 뚫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선관위 보안 수준으로는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라며 방화벽 보안 강도가 10이 요구된다면 선관위 방화벽의 강도는 6에서 7 수준이라는 게 국정원 지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네, 황당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특히 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지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전 투표의 경우 해킹 세력이 통합선거 임명부에 접근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투표지를 바꿔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라며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사전 투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해 선관위 측은 국정원 보안 점검은 기술적 측면만 본 것으로 현재 선관위 보안 수준상 해킹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설사 해킹이 이루어졌다 해도 투 개표는 수십만 공무원과 참관인이 실물 투표지를 직접 여러 번 확인하는 방식이라 조작 여부가 바로 들통나는 데다 사후적 절차로도 2중, 3중으로 위조 여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에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투표율을 낮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도대체 해킹이랑 사전투표가 뭐가 연관이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로 투표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북한에서 뭘 어떻게 해킹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젠 하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권마저 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찬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2016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시효 3년을 한참 넘겼다라며 지금으로선 이들을 징계할 방법이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될 수 있지만 양평군은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양평군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다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동으로 파면 조초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김건희 씨 일가 소유 기업인 시행사 ESIND의 연장 신청을 받은 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의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이미 변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기가 막힌다. 허위 공문서 작성한 공무원을 징계도 안 내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막 나가는 정권이다. 국민 눈치는 아예 보지도 않는구나. 이런 게 진짜 카르텔이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구나라는 댓글을 달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놓고 공문서를 조작질해도 아무런 징계조차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현재 시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고 떠벌려 놓고선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R&D 예산을 무려 36.4%나 삭감했다고 합니다. 네, 2024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고, 관련 예산 규모도 총 5,310억 원에서 3,376억 7,300만 원으로 무려 36.4%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밖에 기술 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큰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추진 과제들을 설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거의 다 날려버린 셈인데요. 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오늘만 산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은 관심 없다, 젊은 연구원들 밥줄 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은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